안두희, 김구루 시해한 안두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왜 김구루를 시해했나 하는 것인데,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아는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 앞에 제가 존경하는 이사님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3년 전에 2020년에 나온 건데요. 출판사 타임라인 사장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책을 좀 짜무짜무 좀 읽어봤는데요. 책 제목 나는 왜 김구를 저기 했나 그런 것인데 저기 했나 근데 여기 참 이 책을 왜 이렇게 늦게 제가 읽었을까 생각이고,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저격한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단히 솔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석날 우선 먼저 안두희의 이력 및 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17년 3월 24일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 본관 순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를 저격했고, 또 그해 49년 8월 5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아니고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25가 터진 1950년 6월 27일 이틀 뒤에 감옥소에 복역 중이었는데 6.25 전쟁 발발로 인해서 형 집행정지로 가석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놔두면 인민계력원에 의해서 처형당하니까 가석방을 시켜서 7월 10일 국방장관 특별명령 사호로 육군 소위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뭐 육군 소위였거든요. 그리고 현역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다시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났을 때 53년 12월 25일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 뒤에 3년 뒤인 56년 10월부터 강원도 양구에서 사업가로 활동했으며 1996년 10월 23일 사망했는데 향년 79세였습니다. 자, 다음에 경력을 주요 학력 및 경력을 보겠습니다. 1934년 평안북도 신의주 고등상급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이북 사람입니다. 이북 평안북도 용천 사람이죠. 신의주 고등상급학교를 졸업했고 1939년에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과 3년을 중퇴를 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1947년 해방된 이후 2년 뒤인 47년에 신의주에서 월남하게 됩니다. 월남을 해서 서청 서북청년회 가입을 해가지고 그 종로 지부 총무부장과 중앙 총무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서청에 가입했습니다. 월남하고 뭐 토지 다 뺏겼겠죠. 그리고 2년 뒤 1949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8기생입니다. 김구를 시해하기 전에 사살하기 전에 육군 육사 8기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1951년 대한민국 육군포병학교 졸업을 했고 52년에는 대한민국 육군포병학교 졸업했고 56년에는 한국독립당 초급 행동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신의기업사 사장을 했습니다. 참 읽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이 많이 나와서 참 많은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책 내용으로 이게 이제 그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책을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 굉장히 고민하고 김구를 사살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은 자서전인데, 이제 원고를 썼다가 감옥소에 있을 때 썼는데 6.25 때 이제 어디 숨가놨다가 다시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다시 원고를 찾아가지고 그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 김구를 알기 전에는 서울에서 월남해가지고 서북청년회의 종로 지부 간부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한독당에, 한국 독립당이죠. 한국 독립당에 비밀 당원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그 나이가 뭐 33세였죠. 1917년생이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가 동갑 같은 해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원래는 한독당의 이 당원이었던 홍종만 씨를 알게 되고 홍종만이가 자신의 상관인 한독당 조직부장으로 있던 김학규에게 소개해가지고 안두희는 한독당 비밀당원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49년 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9년 6월 26일 날 김구를 사살했는데 6월 초에 아마 미군들이 철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건국 수립 1년 뒤면서 또 미국의 군사 원조가 미의회에서 군사 원조가 이제 대한 군사 원조가 부결되고 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고 또 이 책을 보니까 여기 49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군대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대 49페이지 보면은 미군 진주 이후 지금까지 사이에 한국군에 보급된 장비 기타 군수 물자를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미군이 보낸 군수 물자가 많은 부분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국공 협상 당시 마샬 보고서에서도 중국에 보낸 미국 원조가 군사 원조가 행방불명되고 이것이 모두 이제 모택동 군대로 유출된 것으로 그런 거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안두희가 한독당 비밀당원에 가입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한독당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테러 조직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송진우와 장덕수의 암살에 한독당이 깊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49년 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국회 불합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불합치 사건. 거기에 이제 주동자가 김약수,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가 이제 개입이 된 사건이었는데, 진구가 있었던 경고장이죠. 경고장에서 김약수가 들락날락 했던 것이 이제 소문이 있었고, 경고장이 은시처다. 수사관들이 고백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독당이 그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당이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이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요순 반란 사건에 한독당의 멤버인 한독당 당원인 오동기 씨가 개입에 의혹이 있다 해서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요순 반란 사건에 한독당 공작원 오동기가 개입됐다는 설을 어찌 오이비랍게 그래 웃음만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요순 반란 사건에 한독당 비밀당원이 개입됐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심각한 거는 군 부대에 내 한독당 비밀당원들이 상당히 세포조직으로 퍼져 있었던가 봐요. 강소령, 표소령이 월북하기 직전까지 이 양 부대 영문 출입을 자기 집문 드나들치 하다가 양 부대 월북과 동시에 잠적하여 버린 자가
한독당 공작원이며 혁신 탐정사 사원인 이황장이라는 사실을 어찌 직시치 않을 수 있으리요. 강서령 포서령이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월북을 했는데 거기에 한독당 공작원들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안두희가 굉장히 잠을 못 자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불면증이 있었고, 들어가서 보니까 탈퇴하면은 한독당에서 탈퇴하면은 이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협박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김구 자신이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제 김구 선생이 안두희를 굉장히 총애를 했던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느낄 만큼 총애를 했는데 김구를 가까이 보니까 상당히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4페이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보면은 당 간부들이야말로 김구 선생을 과대망상증 환자로 만들어 놓은 요술사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정말 언론의 자유를 가진 이는 오로지 한 사람 김구 주석뿐이라는 말을 자랑삼아 백권하였다. 그리고 더 뒤에 볼까요? 김구 선생님께서도 내게만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내가 아무리 비방하고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감히 손댈 놈은 없다. 아직 무슨 유엔단이니 사절단이니 하는 외국 손님이 내 집 떠났다는 한 국제적인 체면을 보아서라도 감히 손을 대소냐? 이렇게 하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두희가 김구에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한 것이 49년 4월 말에 역시 평양회담의 평양연석회의 제정당 사회단체의 연석회의를 김일성이 제안했는데 성시백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김규식과 더불어 평양연석회의에 김구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실망을 했었는데 평양회담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반건국 건국을 반대하고 총선 반대하고 미군 철수 주장하고 반 이승만 노선을 걸은 데 대해서 굉장히 안두희로 볼 때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건 도대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격분을 해가지고 김구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보면은 59페이지를 제가 59페이지에 59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58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6월 26일자 김구를 만나가지고 김구를 사살하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좀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두희가 마지막으로 김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면담을 최종적인 라스트 미팅을 신청해서 만난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감옥소 가가지고 쓴 일기입니다. 일기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6월 30일 이틀 뒤에 헌병사령부의 감옥소에 깜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원고지에 기록한 것을 이틀 전에 회상을 해가지고 그대로 쓴 겁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보라고 이제 김구가 이층방이 불러가지고 말해보라고 면담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좌석을 의자에 내줍시오. 무슨 면담인지 내용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표정은 부드러워지셨으나 선생의 의존은 매우 거치셨다. 국회 소장파와 선생님 사이에 일찍부터
내통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정평이요. 이번 글을 피검시 김약수를 선생님께서 숨기셨다는 억측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이온데 선생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정말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김구 대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때? 또 공산당이라면 어때서? 이렇게 김구가 해요. 그러시면 공통된 노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안두의 반박입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렴. 선생님께서 남북협상 당시 서울을 떠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굳은 서약을 하시고서 돌아오신 뒤에 왜 뚜렷이 대국의 전망과 선생님의 심경을 밝히 말씀하시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숨은 사정이 있습니까? 김구는 대연히 태연을 이러면서 얼굴이 싹 변합니다. 그래, 내 나라 내 땅을 갔다 온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천명치 못했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면 밤낮 한 쪼가리 땅에서만 살자는 말이냐? 이게 요령 부대간 답변이죠. 협상 다녀오신 후에 태도는 어떠하셨습니까? 미군의 철퇴를 주장하셨고 미국의 원조를 거부하셨고 유엔의 처사를 비방하시면서 급기야는 50총 선거까지 부인하신 것, 어떻게 그렇게 그 주장하심이 공산당과 또 같으십니까? 김구가 화를 확 냅니다. 그러면 이놈! 내가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단 말이냐? 빗대 팍 버립니다. 전라도 방면을 순회하실 적에 정부를 부인하시고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 지으시면서 이승만 박사를 사대주의자의 전형적인 존재로 매도하셨으니 공적인 국면도 국면이오나 그렇게도 국민 전체가 쌍벽으로 모시던 두 분의 교의가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온 계대의 실망은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안두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구가 화를 팍 내면서 그래 이놈, 이것이 정부구실을 한단 말이냐? 그리고 미국 놈이 무슨 전생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리도 고맙게 적선을 할 것이란 말인가? 대국을 좀 큰 눈으로 봐라. 안두희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건국실천 원 양성소는 무엇하는 기관이며 혁신탐정사는 누구의 것이며 또 한독당의 소위 비밀당원 조직망이란 무슨 사명을 부여해야 한 결사체입니까? 한국 군대는 김구씨의 군대라는 외인의 평론에 대하여 선생님은 무슨 말로 반박하시렵니까? 선생님, 제게 8.15 기념일을 전후하여 중대한 지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예비 명령은 무엇에 대한 준비입니까? 이게 안두희가 지지했습니다. 안두희의 음성은 높을 대로 높아집니다. 김구도 목이 등등한 안색으로 안절부절하면서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뭐야? 이런 죽일 놈! 입이 달렸다고 함부로 찌그리는 거야? 이 김구가 이제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안두희 다시 선생님, 요순 반란은 누가 사주한 것입니까? 뭐야 이놈이? 다 김구가 땅바닥 칩니다. 이렇게. 안두희, 표소령 강소령과 기거를 갖춰온 놈은 어떤 놈입니까? 저런 하면서 김구가 책 뭉치를 안두희의 김구는 안두희에게 책을 던져버려요. 안두희가 책으로 얼굴을 엎어져버려요. 안두희가 이제 책으로 얻어터니까 화가 나죠. 주먹을 확 쥐고 고함을 지릅니다. 안두희가. 송진우 씨는 누가 죽였습니까? 안두희가 이래요. 송진우 씨는 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김구도 화가 나죠. 김구도 흥분한 상태에서 벼루를 던져버려요. 벼루를 팍 던지는데 뒷벽에 부딪힙니다. 벼루를 실어 던집니다. 안두희에게 이런 말합니다. 장덕수 씨는 누가 죽였습니까?
이놈이 너희놈이 하더니 김구가 이제 아픈 데를 찌른 거죠. 붓이 날아오고 책이 날아오고 종이 뭉치가 날아오고 안두인은 고개를 숙이고 잠깐 생각의 여유를 포착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없으나 김구는 노인의 엄청난 분노를 폭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두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김구 선생의 심기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저 그늘 밑에 칙복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도로일 것이다. 그늘의 주체인 대목을 찍어버리자. 그늘의 주체인 대목을 찍어버리자. 그것이 비상시에 봉착한 국가민족을 위하는 길이요. 백범선생 장본인의 오명을 막는 길일 것이다. 하물며 폭풍을 잉태한 8.15 지령이 숨가쁘게 때를 기다리는 아슬아슬한 찰나가 아닌가. 꺾어야 한다. 이게 사살해야 된다. 그런 이때다. 그래. 그래서 안두인은 오른쪽에서 어느 사이 군축을 쫙 먹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총실을 딱 깔았어요. 총실을 깔았어요. 칙탁. 근데 총알을 장착하면서 칙탁 해가지고 김구 선생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김구도 야마가 돌대로 돌아 이 빗대가 팍 올라온 상태입니다. 장탄을 착 해가지고 장탄을 착 했는데 이래 얼굴 들고 김구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김구가 어떻게 됐냐? 김구도 화가 이마가 나가지고 확 덮치는 거예요. 어떻게 덮치느냐? 김구 선생께서는 그 거구를 일으켜 두 팔을 벌리고 성난사자같이 엄습하여 오는 것이 아닌가. 안두인은 무식하게 하면서 와 타다처럼 듭니다는 거예요. 그렇다. 예? 그러니까 안두인은 눈을 딱 감으면서 확확 덤비니까 애따 모르겠다 눈을 딱 감으면서 방아쇠를 쫙 당기는 겁니다. 어떻게 봐봐! 그때 한 말이 뭐냐? 안두인 소위가 한 말이 뭐냐? 여기 나옵니다. 영감과 나라를 바꿉시다 하면서 고아민지 신음인지 안두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감과 나라를 바꿉시다. 끝냅시다. 팡팡팡! 유리 깨지는 소리 하면서 흥! 하면서 김구가 총알에 맞아가지고 비명 소리를 해가지고 화약 냄새를 해가지고 김구가 거기에서 쓰러지면서 거기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자, 근데 김구를 죽였습니다. 자기가 총애를 했던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존경했던 평생에 가장 존경했던 김구를 자기 스승과 같은 인물인데 자기 스스로가 사살을 했으니까 안두인은 내가 이거 자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를 하게 되면은 사살 후에 김구를 사살한 이후에 자살하지 못한 이유냐? 사건 전말을 밝혀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독당의 위험성을 백일하에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없이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역적이 되고 말 것이다. 첫째, 결의 안녕과 국가의 질서를 위하여 이 가공할 복마전의 정체를 폭로하여야 할 것이고, 이 복마전의 정체를 폭로한다는 것은 이 한독당 내부의 비밀 조직인 이런 킬러 조직,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이리저리 해가지고 막 사람을 비밀리에 막 암살하고 테러하는 테러 조직, 송진우, 장덕수, 또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킬러 조직의 이런 정체를, 복마전의 정체를 폭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후대 자손을 위하여 참된 이 단심을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단심이라는 것이 어떤 애국심, 자기 나름대로의 구국의 결단이다. 애국심을
애국심으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을 말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무 때라도 죽을 목숨이니 조용히 법의 재단 밑에 김구 선생님의 뒤를 따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다가 다시 총을 내려놨는데요. 1층에서 총소리를 듣고 밑에 이제 경고장 1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소리 듣고 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안두희가 내가 김구 선생님을 죽였다니까 이 새끼가 하면서 막 의자가 날아가고 막 주먹 판치도 날아가가지고 그 당시 쓰러져서 깨어보니까 헌병대 사령관 구치소에서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두희가 이것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충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만 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안두희가 6.25 때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형 선고를 안 받고 무기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6.25 때 풀어주고 이래서 한국 군에 이 안두희가 과연 단독 범행이었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는 한국 군부나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군부나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사주가 있었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니까 완전 이건 단독 범행, 자기는 단독 범행으로 그래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국유국의 결단, 애국심의 열혈지기로 범행을 저지른 그런 단독 범행이 아닌가 이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고 느끼는 것인데 서청의 역할,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때까지 서북전년당의 어떤 활동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김구 끝으로 김구가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의 총탄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전국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6.25 때 안창호라든가 이런 이강소라든가 안창호가 아니고 이강소라든가 김규식처럼 북한에 납북돼 가지고 끌려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또 아니면은 말하자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이제 피난을 갔었으면은 그 이후에 전국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활약을 했을까? 뭐 이승만 정부를 아예 이제 협조 안 하는 것으로 이제 평양 연습회의에 참석해가지고도 이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하고 들락날락하면서 이미 북한과 성시배 강구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고 만약에 6.25에 납북되지 않아서 50년대 정치를 계속 했었으면은 과연 조봉암 비슷하게 어떤 굉장히 불행한 말로를 겪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년대에 건국 세력과의 그 관계에서 상당히 크고 작은 마찰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안두희가 김구를 사살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결정지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왜 김구 선생을 사살했나 2020년에 타임라인에서 출간한 이 책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